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몇몇 학생이 진로 선생님과 함께 영남대학교의 고등학교 선배를 찾아왔다. 특히 입학 사정관이라든가 이런 거 선배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아무리 학교에서만 얘기해 주더라도 이렇게 선배를 만나면 하는 게 아주 좋지 않겠나 싶어. 그래 문식이 그래 반갑다. 그래 문식이 어디 잘 지냈어? 그래 인사를 해라. 여기 우리 학교 작년에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에 간 김문식 선배야. 아주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아. 니들 잘 왔고 그냥 내가 학교 선배니까 편하게 하고 그냥 좀 도움될 만한 거 최대한 내가 아는 거 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천마아트센터 여기 오려면 등급을 대충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영대마다 과가 다 다른데 우리 과는 수시 최저 등급이 좀 많이 높거든. 후배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과가 가고 싶은 과가 모바일 관련으로? 네, 그쪽이라서. 왜 모바일 관련 가려고 해? 요즘 전망이 밝다고 해야 되나? 네 특성하고는 관계없나? 예. 그냥 전망 밝아서?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애들 보면 서울대 가고도 후회하는 애들 많다. 자기랑 안 맞은 과를 가면. 내가 고딩 때는 그냥 대학교만 좋게 가면 된다 라고 생각 너희도 다 하잖아. 예. 담임쌤도 솔직히 그렇게 말해. 근데 내가 생각에는 담임쌤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제 진로가 막연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대충 전망 밝은 직업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근데 제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전망만 밝은 직업 말고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미래가 밝아진다고 깨달았어요. 제 때처럼 막 방황 안 하고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업 가지고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때는 되게 불행한 애들 많은 것 같아서 주변에 보면 대학 가도 힘들고 이런 애들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기준으로 진로를 선택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향한 진로를 알려줄 수 있을까? 행복한 진로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투자 분석가가 되고자 하는데 내가 하려면 너무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곧 고3이 될 윤경이는 요즘 큰 고민에 빠져 있다. 투자 분석사가 되고 싶지만 성적이 모자란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학년 때였을 거야. 그냥 내가 진짜 그러면 뭐 진로를 바꿔야 되나 내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가야 하나 되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왔는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했잖니. 네.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 진로 진학 상담교사인 문미경 선생님은 윤경이의 고민이 안타깝다. 굉장히. 근데 이과에서 문과로 가는 걸 서울대가 이제 윤경이가 투자 분석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인 상담을 하며 지켜봤기 때문이다. 윤경이는 어떻게 투자 분석사의 꿈을 갖게 됐을까? 수업을 마친 윤경이를 따라가 봤다. 이거 제가 1학년 때요. 진로 시간인가? 손으로 직접 다 했어. 윤경이가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는 증권거래소 체험이었다. 네,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가운데 이게 저예요. 저 거기 여의도 갔을 때요. 진짜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가고 싶어하는 데가 여기구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봤어요. 투자 분석사라는 꿈을 만난 윤경이는 달라졌다. 경제학 서적을 직접 찾아 읽었고 성적도 많이 올라 전국 석차를 논할 정도가 됐다. 하지만 아직 윤경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 학과의 안정적인 합격선은 아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을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아마도 성적일 것이다. 성적과 적성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성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큰 장벽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자기 성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위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확률이 90% 이상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0%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예 열정을 이기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진로교육 국제 포럼. You are a teacher of something else, and then maybe for a time, maybe for a long time, kind of overhaul the system.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모여 진로교육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So that anybody who was giving advice.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urrently developing 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strategy so that we're looking at moving from a first transition from school to university 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r work, and then moving on to looking at can we make this an all ages service so it's available to all Australians throughout their lives. Aspects of career education in the UK, which is important, is that having direct experiences of the world of work. So it's young people being able to go into the world of work, either to do a job for a week or to shadow somebody for a week. So it's work shadowing or work experience, but it's about learning about the workplace. One of the unique things is that we have special legislation that supports career education. That is the Guidance Reform Act of 2004, and it's a national legislation legislating that career education is mandatory.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하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 대학 졸업 후에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또 좋은 그 직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미리부터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나라로 유명한 나라 덴마크. 15세기에 공교육의 개념을 수립한 교육 선진국으로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코펜하겐 인근의 중소도시 본비시의 한 공립초등학교. 진로교육 수업을 살펴보기로 했다. 덴마크의 학생들은 대부분 7살에 입학해 16살까지 9년제 공립초등학교를 다닌 후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그런데 중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진로계획서 작성이다. Ja, altså vi starter op på det i 8. klasse, når eleverne er omkring 14 år, hvor man sådan begynder at spore sig lidt ind på, hvad vil jeg i fremtiden, og hvad kunne jeg tænke mig at blive, når jeg engang bliver stor. Og så er eleverne ude på nogle besøg også, hvor de er ude at besøge forskellige ungdomsuddannelser for ligesom sådan at se, hvor de har lyst til at gå henad. Så i 8. klasse, og så arbejder man videre i 9. og 10. klasse med det. 2년이라는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뿐만 아니라 적성, 흥미, 가치관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으로 갈 것인지 직업학교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진로 계획서를 작성하면 교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은 학부모에게도 전달된다. 진로 선택에 있어 학생들이 주도권을 갖고 교사와 학부모는 조력자가 되는 구조인 것이다. Altså man bestemmer jo selv, men altså jeg har da Anders til at hjælpe. Altså man kan jo selv sådan tænke over hvad man gerne vil, ikke? Ellers er der jo ens familie der kan hjælpe en.
그런데 아너스 씨는 본비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다. 그는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에서 파견된 교육 상담사다. 진학지도를 단위학교의 교사가 아닌 진로지도센터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은 덴마크 진로교육의 특징 중 하나다. Jeg dækker 2 skoler. Jeg er her på Brøndby Østerskole, og så har jeg en skole, der hedder Ådalens Privatskole i Ishøj. Ja, det gør de i slutningen af 7. eller starten af 8. klasse. Så 7. og 8. klasse starter vi op med dem. Altså sådan, først og fremmest så er det jo noget med, at jeg skal fortælle dem om hele uddannelsessystemet. Hvad er der at vælge imellem? Og det er jo sådan for hele klassen, at jeg kan gå ind og gøre det. Men så skal jeg også med hver enkelt elev prøve at finde ud af, hvilken uddannelse passer til dem, ud fra deres interesser og deres evner. 현재 덴마크에는 50여 곳의 청소년 진로지도 센터와 7곳의 지역 진로 센터가 있다. 덴마크는 2004년 진로 업무를 전담하는 진로지도 센터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기관으로의 진로지도는 청소년 진로지도 센터가 담당하고 후기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로지도는 지역진로센터가 담당한다. 즉, 청소년 진로지도센터와 지역진로센터가 단위학교들과 긴밀하게 연계하며 전문적인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9살의 윌리엄이 청소년 진로지도센터를 찾아왔다. 그는 몇 개월째 이곳에서 진로 상담을 받고 있다. Men hvordan går det i forhold til at møde op til tiden og passe til at lave dine lektier? Jeg har altid haft problemer med sådan at møde og sådan det der. Det kører lidt bedre nu, end det gjorde før. Jeg synes, jeg får mere styr på det. Men ja, jeg prøver i hvert fald. 윌리엄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그다지 흥미를 가질 수 없었던 그는 청소년 진로센터에 찾아와 자신의 진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른 학교를 탐색하고 있다. Kan du mærke, at der er blevet nogle forskelle i dit liv, hvor du har været gået? Jamen, inden jeg startede her, der gik jeg på noget andet teknisk skole, men det var inden for computer. Og det var meget mere at sidde stille og skrive på computer. Det havde jeg for meget energi til. Så derfor så følte jeg, det var, at jeg skulle ligesom stoppe. Og så fik jeg tilbud om at komme herud og få at vide, om hvor jeg ville passe godt hen ind i det her uddannelsessystem. Jeg tror, at det, der er nøgleordet for, at man kommer videre i sin uddannelse og bliver ved med sin uddannelse, at man ikke falder fra, det er, at man vælger den rigtige uddannelse. Og det er jo derfor, UU-vejledningen eksisterer. Det er jo for at hjælpe den unge i forhold til at tage den rigtige uddannelse. Yeah. Jeg tror, at det, der er nøgleord for, at man vælger den rigtige uddannelse, det er, at man finder ud af, hvad det er for nogle kompetencer, man har. Er man en person, der skal røre sig og bevæge sig og gøre ting, eller er man en, der gerne vil tænke meget, eller er man en, der gerne vil hjælpe andre af den unge? Og jeg tror, at en del af fraværet, for eksempel gymnasierne, skyldes, at man har valgt forkert, fordi man havde nogle forventninger, som måske ikke passer til. 덴마크 학생들은 진로 계획서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한 후에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08년 고교 졸업 비율을 보면 약 20%가 중도의 고등학교를 포기했다. 그렇다면 덴마크의 진로 교육이 잘못된 것일까? 윌리엄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통해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는 어떨까? Ja, men altså, William har godt kunne lide, har altid været meget social, og har haft det godt i frikvartererne, altså når der har været fri for skole. Men selve det faglige har William faktisk aldrig været motiveret til at lave. Og jeg synes, 윌리엄의 어머니처럼 덴마크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진로 선택을 믿고 받아들인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특징과 적성을 중시하는 덴마크 교육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Altså, jeg har ikke haft ønsker på det faglige plan. Det har været på det menneskelige plan. Det har været, at han har været social, og at han har haft det godt, at han har været glad. Men hvad du ønsker dem?
Jeg har ønsket, at han skulle have noget at lave i sin... kunne klare sig selv, kunne tjene sine egne penge. Men om det har været som advokat eller som gadefejer, det er underordnet. For mig har jeg ikke haft nogen store mål. 덴마크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중등교육기관에 가기 전 1년 동안 애프터스쿨에 머물 수 있다. 각기 다른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약 30%의 덴마크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애프터스쿨에 다닌다. 초등학교가 9학년이라면 애프터스쿨은 선택할 수 있는 10학년이라고 부를 정도다.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전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섣불리 잘못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프터스쿨에서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코펜하겐 외곽의 르네 알시브레에 위치한 한 애프터스쿨을 찾았다. Godmorgen, Sebastian. Har du sovet godt? 애프터스쿨의 일과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이다. Vi starter med at vække her en kvarter 20 minutter over 7. Og det kører frem til sådan en kvart over 7, halv 8. Og så skal eleverne op og i bad og friseres og deres tænder med videre. Og så fra klokken 8 af, så er der morgenmad. Og klokken 5 minutter over halv 9.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면 수업이 시작된다. 이곳 애프터스쿨의 수업은 주로 감성교육이며 단체 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Vores skolemål, det er, at eleverne de udvikler sig, at de bliver bedre til dansk og matematik, men at de opdager, at de lærer, at de kan noget. Det gør vi for eksempel ved, at vi har de her mange linjefag, hvor man prøver at arbejde med træ, hvor man prøver at arbejde med metal, hvor man prøver at spille musik, hvad der interesserer en. Og så underviser vi praktisk, så eleverne får en tro på, at de kan nogle ting. Og med den tro, de får på, at de kan lære, så kommer der også nogle ønsker for deres fremtid. 덴마크 진로 교육의 핵심은 바로 자신감이다. 조금 느리거나 다르다고 해서 낙오시키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존감 회복이야말로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Jeg vil gerne prøve noget nyt. Så elsker jeg bare at være herovre og spille musik og møde nogle nye mennesker. Jeg er kommet for at prøve alt muligt nyt. Og så bare være her og prøve noget nyt. Udfordre mig selv. Jeg synes lidt, at efter jeg kom herover, der er det lidt mere sådan... Ja, det kunne da meget fedt at prøve også nogle andre ting også. Altså, det er også lidt mere fokus på, at det faktisk er det, jeg gerne vil være. Hvad? Også lidt mere fokus på, at det er det, jeg vil være, som jeg hvad vil du? Hvad vil du? Jamen, jeg vil gerne være noget gartner. 친구들의 따돌림에 시달리던 레스. 애프터스쿨에 와서 달라진 학생 중 하나다. Når jeg kom hen, så har jeg fået pludselig meget mere ting. Altså også kun, også sådan mentalt. Der kan pludselig mange mere ting, som jeg kunne før i tiden. Sådan noget.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레스가 이제 기숙사 생활도 잘 해내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 타인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레스.
Hvordan man spisning i? Ja, altså det er sådan, vi har 2 lærere, og så laver vi sådan lidt, og så når så er alt kommer til alt, så sidder vi alle sammen og så spiser vi det der. Så hvor mange gange laver du selv med? Det gør vi, altså sådan rigtigt, det er 3 gange om ugen bordtræning, og så er der om aftenerne, hvor vi selv ser noget frem og helt alene og sådan noget. Det er også helt rent, og så har vi sådan nogle, kan man se her, har nogle områder, hvor vi skiftes imellem. Køkkenstue, bryggers, gang og så alle toiletter, og så toiletterne. 애프터스쿨 학생들은 주말에 집에 갈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레스도 집에 가는 길이다. Skal jeg så lige huske også, at alt dit vasketøj og sådan noget skal hjem. Der skal slet ikke ligge noget dernede. Og jeres hus derovre. 초등학교 시절 힘들어하던 레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레스의 부모님. 하지만 애프터스쿨을 다니는 지금은 무척 만족스럽다고 한다. Og hvor han havde været henne lige nu, hvis han kun havde gået der, det ved jeg faktisk ikke. Altså han havde i hvert fald haft problemer af stor karate i hvert fald, og vi havde også været i problemer. Vi ville ikke ane, hvad vi skulle have gjort. Ja, okay. Jeg synes, han har udviklet sig meget, også mere socialt. Ja. Han havde jo ikke så mange venner og sådan noget, inden han kom dernede, men og han er ikke så god. Han var ikke så god til at holde kontakt med sine venner. Det har han faktisk blevet lidt bedre til nu, synes jeg. 남들보다 느리긴 하지만 레스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 부모도 그런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대한다. Jeg har ønsket, at han får et job, han kan bestride, og et han kan magte. Jeg ved godt, at han aldrig kan blive professor eller læge eller sådan noget. Det er jeg udmærket klar over. Men bare han får et eller andet job, han kan. 비행기 조립과 음악 듣기를 가장 좋아하는 레스. 진로 교육을 통해 그에겐 꿈이 생겼다. Jeg kan godt lide sådan noget rap, sådan noget. Jeg vil også selv gerne lave rap og sådan noget. Så skal jeg ud på noget andet skole. Det bliver nok noget teknisk skole eller sådan noget. 다양성은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맞춤형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덴마크 진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 회복이 행복한 진로 교육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진로 교육은 자신의 진로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를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고 할당 교육은 낙찰액이 있죠.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진로 교육이 한층 본격화되었다. 주식에다가 돈을 얼마 쓸 거야. 쓸 수 있겠죠. 또한 2011년에는 진로진학 상담 교사제가 도입되면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진로 진학 교육이 가능해졌다. 진로 진학 교사는 진로 상담 및 진로 정보 제공 등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진로 수업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순천여고의 김성구 교사는 진로 수업 중 가치관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기 가치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가령 검사를 통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친구와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일단 흥미 있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중에 하나가 이 가치관 경매 수업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가치관 경매 수업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5, 그 더 이상 26 낙찰했습니다. 경매라는 재미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애들하고 함께 서로 가치관을 의논하면서 경매를 하니까 친구들의 가치관도 알 수 있고 제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나 템플스테이를 통한 자아 성찰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진로 선택에서 좋아하는 것, 흥미, 잘하는 것, 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기준 중에 하나를 가치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치관 문제가 진로 수업에서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이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성화 고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어떨까? 서울에 위치한 한 상업고등학교에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업가 한 명 뽑는 거지. 영은이가 사업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커서 영은이를 한번. 영은이 사업가. 상담가. 선생님과 오늘의 상담 학생이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모은다. 상담가를 뽑겠어. 교수같이 생긴 친구. 서울여자 상업고등학교의 독특한 진로 수업인 사이코 드라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친구들이 맡아서 역할극을 해줌으로써 자신이 왜 그 직업을 원하는지, 또 자신이 그 직업에 정말 맞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왜 은미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생각에 있는 아이디어를 사람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자기 그런 자아실현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자, 너는 사업가라는 직업이야. 네. 자, 은미가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나요? 네, 됐으면. 너무 그냥 제가 생각이나 그런 걸로만 봤던 그 사람들의 직업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되게 느낌이 색다르고. 네, 여기는 저기 상담가. 네, 상담가. 특성화 고교 학생들은 일단 진로를 정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진로 체험만이 중시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 발전한다. 최호숙 선생님은 그런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켜도 되나? 네.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들은 정말 의외로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의 그 상업 계열이라는 것에 국한돼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인권 변호사도 하고 싶어하고 또는 뭐 독특한 어떤 분야의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기도 하고 점점 더 발견이 새롭게 되는 거죠. 사실은 중학교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좀 더 이제 사고력이 생기면서 또 더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업적인 정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자아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광고등학교에는 독특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 원광고등학교 영어교사인 김나유 선생님은 2010년부터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에게 색다른 방법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해왔다. 맨 처음에 그 교직에 와서 학생들이랑 이제 상담 면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지만 마땅한 소스를 찾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이 계속적으로 그런 진로 정보를, 진학 정보를 노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급 주간 종례신문을 만들어보고 그 주간 종례신문에 아이들에게 유용한 직업 정보나 진로 정보를 담아서 공유를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은 52주. 학생들에게 50가지가 넘는 진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 매주 한 번씩 발행이 되니까 이제 앞쪽 면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능력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문 기사, 그다음에 이제 학급에 대한 이제 공지사항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주고요. 요즘 이제 또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취업 진학, 육성학과 이런 게 유용한 진로 정보는 사회 변화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문을 참고하며 정보를 찾았다. 발간한 신문은 학급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들과도 공유했다.
신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도움도 받았다. 그 효과는 적지 않았다. 결국 대입에서 재수생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5병 전원이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 대학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전원 합격의 꿈을 이룬 것이다. 지난해 김나요 선생님 반이었던 건희는 김나요 선생님의 진로 지도를 통해 천문학자의 꿈을 더 크게 키웠다고 한다. 여기는 M110하고 선생님은 바쁘신데 찾아가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은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선생님 상담을 해주시곤 해요. 상담을 해주면서 이제 많은 힘든 일 없냐 아니면 뭐 집안일이라던가 그런 데에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제 공부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렇게 지도 방향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생이 200명도 되지 않는 안희고등학교. 전 학년의 반은 10개가 채 되지 않지만 방송, 과학, 리폼, 봉사 등 11개의 진로 동아리가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을까? 천천히 살펴보면서 생각하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 보경이는 어디 속하나? 당구형이면? 안희고등학교에서는 매 학기 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적성 심리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 동아리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탐구형이 나오면 과학 동아리, 관습형은 봉사 동아리에 가입한다. 그런데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10개 남짓한 동아리로 묶는 것이 섣부른 것은 아닐까.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안희고등학교에서는 적성 심리검사와 함께 계속적인 진로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술형 기질인 A와 사회형 기질인 S형의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예술형 기질도 있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S형 기질도 있는 학생이라 상담을 좀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 학생은 두 가지의 기질을 살릴 수 있는 독서 토론 동아리에 가입을 했고 이 동아리에서 자기 진로 적성과 잘 부합이 되어서 이 학생의 꿈은 문헌 정보학과를 나와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생들이 더 확실히 자신의 진로를 찾기도 한다. 체험을 통해 실제로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는 처음에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탐구 동아리에 들었었는데 그 홀랜드 적성 검사를 했을 때 예술형 기질이 높게 나와서 2학기 때 동아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광고 디자이너인데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희연아 동아리장이 한번 내년에도 또 만들어. 동아리 활동해주는 장점은 또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진로에 대해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부딪히면서 더 적극적인 꿈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나오는 바람에 신문이 3학년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낯도 많이 가렸었는데 이 동아리 들어서 기자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잘 걸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에 솔직히 구체적인 꿈도 없었고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간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이 동아리를 하면서 제가 이 동아리 과학이란 적성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 뒤에는 내 꿈은 이런 쪽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학생들의 변화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죠. 학생들이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다른 학생들과 상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전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보다는 상당한 그 능력이 개발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꿈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간 학생도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숙명여대 미디어과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빙봉만 일로 땡겨. 이처럼 다양한 진로 체험은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자아 발견을 위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학교 밖의 일선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직업 체험 활동도 있다. 갖고 있는 애고요. 백희는 굉장히 심한 폐렴. 다리를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신명중학교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에도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전면 배치되고 직업 체험도 의무화된다. 되게 신기하고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안 아파해요?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해요, 애기들이. 좋죠. 일단 학생들이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아직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또 미래의 수의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구체적인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군을 정하고 좁히는 진로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면 중학교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을 넓히는 진로 교육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 들어와. 오늘 직업 체험할 학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죠. 네. 태욱이 저쪽에. 오늘 여러분의 직업 체험을 도와줄 멘토 소창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도와주는 사람을 진로 멘토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진로 멘토를 통해 직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심을 좋아하는 사회적 데이트 희망버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실제적인 직업 현장을 통해 스스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라는 걸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 이렇게 몇 가지 종류만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와보면 아주 다양한 것도 많고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또 그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실제로 보고 애들이 겪으니까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직업 체험이 주는 장점은 또 있다. 거기다가 이제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 원액에다가 요 손가락으로 온도를 잰다고 생각하면 돼.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 대고 있어. 자, 만져봐봐. 자신의 자아를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있어, 위에 항상. 이거 해봐서 알지.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 없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진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게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명칭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도 타의 신발이 굽이 있게 다른 걸 보고 좀 아까도 항상 그랬지만 차는 항상 직업에 대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본다든지 탐색을 해보고 실제로 해보게 한다면 아이가 다른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려보고 헷갈리면서 어떻게 자기가 나름대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연습해보고 또 헷갈려보고 또 연습해보고 하는 것이 진로교육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교육은 때로는 기적을 만들기도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신정고등학교. 2009년에 개교, 2011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신생고등학교로서는 드물게 2012년 부산 지역 진로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신정고등학교의 진로 지도가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많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뭐 성적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자존감 이게 낮은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주변에 명문고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자신감을 잃고 아예 진로 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상담을 하자가 아니고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데리고 나가서 이제 포트폴리오 그걸 가지고 애가 그래 조금이라도 적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여주고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자기 행복을 꼭 찾아가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진로 교실이었다. 억지로 상담을 권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러 와도 이해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상담을 청해왔다.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한테 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로 선생님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그분께 제 꿈을 상담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학부모 상담이다. 자녀의 진로 지도를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수시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으로 이거 뭐 상담이라든지 또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거의 좀 맞는 것 같고, 자기 성격하고 학습 태도라든지 그런 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학생도 상담에 참여시킨다. 한 주에 한 번 상담을 했대, 그죠? 네. 두 번 이야기했네. 네. 두 번쯤 이야기했대. 잘하고 있어. 근데 네 1학기 때는 또 뭐가 되고 싶다 그랬지? 파일럿 되고 싶다 했지? 2학기 때는 체육 선생님. 처음엔 모두들 좀 어색했다. 하지만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 함께 마음을 터놓는 상담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결국 개개인에게 학생 개인에게 맞추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과 부모님과 함께 상담하고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역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파란색 요거 있지? 요거는 태영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요건 엄마한테 받는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상담은 진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불러왔다. 저는 이제 왜 자기 목표를 좀 분명히 세우지 않고 너무 저렇게 철없이 생활을 하는가 생각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로 통해서 제가 그냥 그 행복한 삶을 그리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지지해 줄 생각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장안고등학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돕기 위해 경찰, 약사, 선생님, 회사원, 비리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선배들이 찾아온 것이다. 계획된 우연 3회 졸업생 민경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우연치 않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그 당시에 그걸 바탕으로 제 인생이 지금 증권회사라는 곳에 입사를 했고요. 저는 딱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오늘을 즐기세요. 그냥 오늘 솔직히 내일 뭔 일 있을지 전혀 우리는 모르는데 진로를 정하면서 가장 느낀 점이 목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저희 학교 선배시니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불과 몇 년 전 자신들과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들의 조언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에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경제학과 투자 분석사가 되고 싶은 윤경이에게도 증권사에 다니는 선배와의 만남은 특별했다.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상담할 그런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도 일단 내신이 괜찮으니까 괜찮을 것도 같고 이러면서 막 방황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좀 확실히 투자 분석가 길로 이렇게 딱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한테 어느 직업을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어떤 힘을 길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세상이 바뀌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쭉 쫓아갈 수 있는 힘, 좌절하지 않는 힘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 하니까 긍정적인 자아개념부터 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이 똑같은 꿈도 없다. 독특한 개성과 자신들만의 장점을 지닌 학생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꿈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진로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